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폭력과 마약, 연예계 스타와 추악한 성범죄, 그리고 경찰의 비리. 온갖 병폐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불길이 그 클럽 이름처럼 더욱 타오르고 있습니다. 몰래 찍은 동영상, 아이돌 스타들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 세간의 원초적 호기심부터 자극하지만 본질적 흐름은 이제 범죄의 뒷배에 섰던 권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커다란 힘이 범죄를 봐주고 진실을 덮고 그러기 위해 약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검은 구조는 비단 버닝썬 사건만이 아닐 거라는 의심도 당연합니다. 오늘이 111일째입니다. 클럽 내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일이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와서 경찰 의혹까지. 이게 이제 연예인들이 연루가 돼 있고 연예인들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일선 경찰들이 있을 수도 없는 범죄 집단하고의 유착 관계예요. 성동서에서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달라라고 요구한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서 제외해달라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 고위급이 뒤봐주기 했다 의혹이 지금 제기됐고 그 관계자들 지금 조사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 버닝썬이 수십억을 버는데 마약 유통 설마 하겠냐 상식적으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 이런 말을 언론에 했는데 그 며칠 뒤에 마약류 유통 혐의로 그 버닝썬 직원이 입건됐어요. 서울경찰청장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경찰청이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되지 않은 2월 24일 날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떠맡았습니다. 왜 경찰이 이러한 사건이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동안에 수수방관으로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좀 버닝썬 사건은 결국은 범죄자와 경찰의 유혹으로 범죄와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범찰 유혹으로 버닝썬 사태의 파장이 커질수록 피해 여성들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사회 곳곳에 퍼져가고 있는 몰카 범죄. 이 몰카라는 조어가 경범죄의 느낌을 풍기며 그 심각성을 희석하지만 수많은 여성의 삶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피해의 기억은 디지털 세상 속 동영상으로 떠돌며 쉽게 지울 수조차 없는 세상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폭행 시비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남 클럽 전체로 번지고 있는 마약 유통 의혹. 성접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수사기관의 뒷짐 속에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고객 감시를 위해 백화점 측이 여자 화장실 천장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들의 다리만을 쫓아다니는 카메라 렌즈. 찍지만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옆칸으로 들이민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화장실 안에 들어온 여자 2명의 모습이 그대로 찍힙니다. 너 사람 잘못 봤어. 여자 화장실에다 이런 거나 들이대.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형법상 미비한 규정입니다. 궁금한 고성능 카메라와 카메라폰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몰래 카메라로 악용된다.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호기심이 좀 지나쳤어요. 일본 같은 데는 이런 비디오 많다고.
같은 여자니까 별 의심 안 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한 김 대령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몰래 이 여자 화장실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경찰의 범인은 멀쩡한 IT 회사 직원인 현직 헌법연구관으로 다름 아닌 서울에 있는 법원 현직 판사인 몰래 카메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10대도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객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대리점 점장으로 일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 직원분이랑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시계를 장착하고 촬영을 하게끔 되면 역시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찍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버스에서 내립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불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촬영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유출이 됐었을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떠돌아다닐 수. 무슨 말씀이시죠? 그 영상에 대해서 유출하시는지 궁금해요. 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 장면이 너무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제 스스로가 너무 믿고 바보 같고 그냥 딱 죽고 싶은 거예요. 경찰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10년에서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기반적 경찰 있습니까? 조사의 성실히 다 국민들께서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범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풍토를 철저히 뿌리뽑아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로 국회가 한바탕 요동쳤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여권에 대한 투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였겠지만 일부러 싸움을 일으켜 여러 현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연설이야? 하시게 되면 시끄러워지는 분들도 또 수석 대변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도 못하는 이게 이걸 말을 수석 대변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표 여유와 자신감 가져. 저거 배하지 마. 알았지? 유연하게. 나경원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하세요. 발언을 계속하시라고요. 나 대표님 안 들리세요? 발언을 계속하세요. 문희상 의장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또 참아요.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자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도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걸음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자, 조용하세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홍영표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해체 조치와 회장의 사임으로 일단락된 인상이지만 사립유치원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국회 내 신경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 위해서 협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맨날 남탓이야.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데. 의원님. 후보는 맨날 남탓하니까. 김한표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자. 맨날 후보는 남탓하고. 상대방 서로 동료 의원님들을 존중해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온 국민의 분노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부정 사적 사용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서울 마포 돌샘 유치원 원장님하고 강동구 돌샘 유치원 원장님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마포 돌샘 유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동구 돌샘 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 행정실장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에서 550만 원씩 44회에 걸쳐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된 꼼수를 써서 교비를 사실상 빼돌리는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 럭키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850만 원, 휴가비 2,100여만 원을 줬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 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이런 일들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고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 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면서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왜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유한국당 잘못으로 다 그러는데 비하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자체는 우리 국회 관례상 그건 옳지 못합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야당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정책이나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한 토론과 과학적 검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다들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에 대한 최근 국회의 논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방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차원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거 대책을 세워야지. 얼마든지 기술도 나와 있고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석탄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떼지 말라고 할 겁니까? 석탄 떼지 말라고 할 겁니까? 예?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내가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밑에 협력업체가 원전 협력업체가 300개 가까이 되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직원들이 교대로 무급휴직, 유급휴직하고 있어요. 교대로. 갑자기 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안 들어도 됩니다. 중국 발언 대외교적 강화에 들어도 중국 원인을 찾고 중국에 강력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 방한 때, 방중 때 그건 분명히 우리가 문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대중국 외교 자세가 얼마나 저자세. 네, 미세먼지 하나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런 외교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 지난주 그러려면 환경부 장관께서 명확하게 아직도 그 단계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탄생한 정부가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다 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저 북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미세 대부분 국민들은 말이죠.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저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대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내놓고 그 대책을 강력하게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두환 씨가 다시 법정에 선 것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토대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을 판단하는 일일 겁니다. 전두환 씨 측이 재판을 전후해 보인 예상 밖의 행동들도 그 진실과 닿아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파란 시기는 15사건, 피고인 전두환. 95년 1차 수사 때도 2차 수사 때도 헬기 사격에 관한 증언은 있었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수사 결과 발표할 때 헬기 사격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한 바 없습니다.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훼손한 전두환 죄를 물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올라오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러는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드르륵 쏴는 거라. 또 손을 드르륵 쏴니까 내가 얼마나 한국이 개싸는데. 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날이 21일이요. 하여튼 1시 넘은 사이부터서 2시 그 사이에 발포 처음 시민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발표한 시간이 21일 날 오후 1시라거든요. 5월 19일부터 31사단의 무장 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진짜 위에서 쏘네? 아 이렇게까지 하고 그 쏜 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이완식님도 봤단 말이에요. 5월 21일 오후에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8곳에서 목격하였고 헬기 조종사 여러 명으로부터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왜 그것을 극구 부인하느냐? 발걸을 발동했다. 정당 방위를 했다 하는 말이 이것으로 내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100% 깨져버린 거라. 집단 발포에 대해서 무장을 한 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 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내 증언한 것이 그거 어디로 대고 쐈는가, 왜 쐈는가, 또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위에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주요 뉴스 요일별로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endlessly die. Alright, it's fake. What you want for the world,
treat each other.